조호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이제 보통 그 개헌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게 좀 변경돼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단임제는 국정과제를 꾸준하게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도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다. 또 반대로 이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힘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형 이원집정부제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원집정부제가?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하고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하는 건데요. 보통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하는 나라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비상시국, 그러니까 내란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를 하는 이런 그 방식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나 국방에만 권한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대통령은 누가 뽑느냐?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총리는 누가? 총리는 의회, 국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 내각이라고 하면 장관들이죠. 장관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즉, 의회는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뭐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내각 불신임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은 이 국민이 바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의회는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로부터는 독립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어느 정도로 믹스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 내각제에 가까운 그리스 방식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내각제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작지 않은 오스트리아식도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막강한 프랑스식,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런 이원 집정부제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바이마르 헌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 뭐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의 재정, 그러니까 왕권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 평등 비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회가 1919년에 8월 11일 공포한 헌법이 이 바이마르 헌법인데요. 이 바이마르 지역에서 이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마르는 독일 튜링겐 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뭐 문호인 괴테, 쉴러, 또 작곡가 리스트, 또 철학자 니체 등이 이곳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이마르에는 괴테 국립박물관, 쉴러 기념관, 뭐 무덤, 괴테와 쉴러의 무덤 동상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와 사회 국가적 이념이 이렇게 믹스가 된 특색 있는 헌법으로서 이 현대 어떤 헌법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떻든 이런 이원 집정부제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프랑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프랑스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5년 임기의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다수당이 사회당인데요. 사회당의 당수인 마누엘 발스가 지금 수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원 집정부제 장단점이 뭔가? 장점은 우선 평상시에는 의원 내각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집행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의원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니까 총리는 어차피 다수당과 이렇게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있는 집행부하고 여당이 있는 입법부랑 서로 사이가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마찰이 없다는 것이고, 자,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일상 정치, 이 뭐 세밀한 정치에서 좀 초연해서 국가적인 과제에 전념하고 수상은 총리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인한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피해가지고 효율성을 높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대신에 국가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안정된 국정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보통 이걸 장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이게 국가 정책을 진행하는데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 구분이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하고 국방을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외교로 보고 어디까지를 국방으로 보냐가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거정부란 얘기가 나와요. 동거정부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수상이 소속한 정당이 다를 수가 있죠. 여소야대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져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시, 즉 뭔가 국가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마치 우리 유신헌법처럼 대통령제가 변질돼서 독재화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원집정부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이 헤드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라인이 생기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라인이 생기니까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제3의 세력들이 자 여기 와 그래서 우리 서로 많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약간 당파적인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던 이원집정부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